음악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신 이품이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짧게 들려드리고 물이 치료의 핵심인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치료의 핵심인데 그 중에서 날마다 매일 올해이, 얼데이롱, 올해이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네요. 자,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46가지 이유. 첫 번째, 어떠한 것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루 종일 물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루는 참을 수 있겠죠. 청량음료, 우유, 뭐 콜라, 주스 이런 거로 살 수는 있겠죠. 얼마나 오래 버티겠습니까? 날마다 물을 에브리데이 매일 먹어야 되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 처음에는 압박을 받던 일부 기관들이 끝내는 기능을 잃게 된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다가 그 기관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장을 잃는다든가 당뇨가 온다든가 고혈압이 온다든가 치매가 온다든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물은 에너지의 주 원천이다. 말하자면 인체의 현금 자금이다. 우리가 금고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죠. 우리 인체의 금고는 현금 자금이에요. 에너지의 주 원천이죠. 물이 부족해도 에너지가 딸리는 거죠. 네 번째는 물은 체내 모든 세포의 내부에 전기적인 에너지와 자기적인 에너지를 생성하고 인체는 그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 물이 우리 뇌의 신체 내 모든 세포 내부에 전기적인 에너지와 자기적인 에너지를 생성을 해줘요. 스스로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인체가. 다섯 번째는 물은 세포 구조의 건축 설계에 있어서 강력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이 1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접착제가 떨어져요. 우리가 본드 칠을 했는데 본드가 약하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물은 DNA의 손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DNA의 회복 메커니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시킨다. 따라서 DNA의 변형을 줄여준다. DNA가 손상되면 변형이 일어나죠. 그 손상도 막아주고 변형도 줄여주는 게 물의 역할입니다. 물은 골수내 면역체계의 효능을 크게 증강시켜준다는 거. 면역체계 약하신 분들 있죠. 조금만 뭐 하면 아프고 조금만 뭐 하면 감기 오고 조금만 뭐 하면 아프고. 물이 면역체계를 증강시켜줘요. 골수내에. 암에 저항하는 효능도 포함된다. 암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을 잘 마셔야겠죠. 물을 어떠한 물을 마시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수기 물을 먹느냐 아니면 수돗물을 먹느냐 어떠한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효능도 달라지죠. 골수는 면역체계가 그것의 모든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골수, 뼈, 골, 몰 숫자를 쓰죠. 근데 저희 엄마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들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물을 안 드세요.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골다공증이 안 걸립니다. 뼈가 약해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을 다 끌어다 쓰다가 없으면 어떻게 뼈에 있는 한 점의 물이라도 다 갖다가 신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물을 안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모든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시키는 주요 용제입니다. 물이 있어야 내가 먹는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 이것을 용해시켜주는 거죠. 음식물을 잘게 부숴줍니다. 무엇이? 물이. 아니 흘러가는 물이 어떻게 음식물을 잘게 부숴줘? 그죠? 처음 듣는 말이죠.
결과적으로는요, 음식물의 대사와 소화 흡수에 이바지하는 게 물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 물이 부족한 거죠. 음식물도 잘게 부숴주고, 미네랄과 음식, 내가 먹는 음식, 비타민을 잘 용해시켜주는 거죠. 아홉 번째는 물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어 줘요. 물은 음식물 에너지로 바꾸어 주고요. 그 뒤에 잘게 부서진 음식물 조각들이 소화를 통해 에너지를 몸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없는 음식은 인체에 전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먹는 밀가루, 탄수화물, 고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는 음식 중에서 수분이 없는 음식을 내가 먹고 있나, 뭐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인체에 전혀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열 번째,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물질들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내가 음식물을 먹었죠? 그것이 필수 물질, 필수 에너지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11번째, 물은 체내의 모든 물질을 수송하는 데 사용해요. 운반을 해주는데 그것이 물의 역할이라는 거죠. 모든 물질을 수송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12번째는 물은 폐 속에 산소를 모으는 데 있어 적혈구의 효능을 증강시켜줍니다. 적혈구의 효능을 증강시켜줘요. 폐 속에 산소를 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13번째, 물은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 주면서 배기가스들을 수거한 뒤에 그것을 폐로 보내어 처리합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면 이 배기가스가 수거가 안 되고 몸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죠. 14번째, 물은 체내 각 부분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들을 깨끗이 수거해서 간과 신장으로 보내어 처리합니다. 내가 독성 폐기물들을 수거를 했어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은 간과 신장으로 보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물을 하루에 8잔씩 마셔야 하는 이유죠. 15번째, 물은 관절 간극의 주요 원활료이다.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한다. 나 관절염. 나이 먹었어.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요통 있죠? 이런 것을 예방을 해줍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예를 들면 자전거에 윤활유가 없으면 삐그덕삐그덕 잘 굴러가지 않아요. 쇳소리만 나고. 이럴 때 윤활유를 기름칠을 해주면 자전거가 잘 굴러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잘 굴러갑니다. 16번째, 물은 척추 디스크에서 충격 흡수 완충제로 사용이 됩니다. 척추 디스크 한번 떨어졌어요. 척추가 아작날 수도 있는데 충격 흡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게 물입니다. 17번째,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로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내가 변비가 있나요? 배가 더부룩한가요?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18번째,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준다. 우리가 아침에 잘 쓰러지잖아요. 혈압이 높이 올라가고 심장마비, 뇌졸중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씩 미지근한 물을 먹어주는 게 좋죠.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거나 한 물을 마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써가지고 몸이 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흔한 여포님, 마스터님 도움이 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물은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19번째, 물은 심장의 동맥과 뇌동맥에 폐색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20번째, 20번째죠. 물은 몸의 냉방, 내가 땀이 많이 난다. 아우 추워, 아우 더워. 전기적인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내가 물이 너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아우 추워, 아우 더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러한 열감이 느껴지잖아요.
냉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은 물의 밸런스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번째, 물은 뇌의 모든 기능에 특히 생각하는 데 힘과 전기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내가 생각 좀 하려고 하는데 머리만 아파. 이거 아이디어 잘 안 떠오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물이 뇌의 모든 기능에 그리고 생각하는 데 힘과 전기적인 에너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22번째, 물은 세로토닌, 혈청이나 혈소판, 뇌 속의 혈관 수축 물질을 비롯한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해요. 혈청, 혈소판, 뇌 속의 혈관 수축 물질, 이런 세로토닌을 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합니다. 23번째, 물은 멜라토닌을 비롯해 뇌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합니다. 멜라토닌, 세로토닌, 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다. 24번째, 물은 어린이나 어른의 주의력 결핍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주의력 결핍증이 있다, 집중하지 못한다. 물을 한 잔 떠다 놓으세요. 물은 보이는 곳에 놓으면 좋아요. 수시로 마실 수 있게끔. 우리 아이 주의력 결핍증이 있나요? 물이 부족해서일 수 있어요. 아이들 우유나 뭐 주스, 탄산음료 이런 거 주지 말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음료수, 뭐 우유, 목마름 이런 걸 자주 먹었거든요. 제가 건강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안 마셔요. 우유도 사다 놓지 않아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런 거 사다 놓지 않습니다. 물이 최고로 좋아요. 24번째, 주의력 결핍증 예방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25번째, 물은 주의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일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내가 주의력이 부족해서 잘 안 돼. 일의 능률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물을 마시면 되겠죠. 회사에서도 일의 능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커피 한 잔 하자 이것보다는 우리 물 한 잔 하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물 한 잔 하고 하지 커피 대신에 물로 한번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마시면 온몸의 에너지가 다 끌어와야 돼요. 물 한 잔 먹고 일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6번째, 물은 여기 중요해요. 세상에 월드죠. 월드 어떠한 음료수보다도 훌륭한 피로회복제로서 아무런 부작용도 없다. 물은 세상의 어떠한 음료수보다 훌륭한 피로회복제로서 아무런 부작용도 없다. 27번째, 물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불안해요. 우울해요. 물을 많이 마셔보세요. 28번째, 물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아준다.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못 자요. 내 맘대로 자죠.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혼자 막 깨어서 뭔가 해야 하고 물을 좀 많이 마셔보세요. 수면 리듬도 찾아줍니다. 그리고 29번째, 물은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내가 젊음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물을 좀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죠. 내가 아프면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손해야. 내 대신 누가 아파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무엇을 드시면 돼요? 물을 충분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30번째, 계란 한 판이죠. 내 피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피부를 매끄럽게 해줘요, 물이. 그리고 노화를 늦추어 줍니다. 우리가 동안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주름이 안 생기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요. 이 물이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고 노화를 늦추어 줍니다.
물은 눈을 맑고 빛나게 한다. 아, 눈이 뻑뻑해. 녹내장이 오죠. 백내장이 오죠. 녹내장을 예방해줘요. 32번째가 녹내장을 예방한다. 눈을 밝고 맑게 빛나게 해줘요. 물이. 33번째, 물은 골수내의 혈액 생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와, 물이 이러한 기능도 있군요. 백혈병, 림프종 이런 예방을 해줍니다. 혈액 생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거죠, 물이. 34번째, 물은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서 면역체계의 효능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또 감기도 감염이 잘 되죠. 그런데 이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 면역체계를 효능을 높여줘요. 이게 물이죠. 그러면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 내가 커피 마시는 것보다 물 한 잔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을 되찾아야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35번째, 혈액이 끈끈하면 동맥경화가 오죠.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이 순환하는 동안에 응고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줘요. 삼겹살 먹을 때 기름이 쫙 식어버리면 하얗게 끼죠. 우리 혈액돌이 굳어버려요. 그게 응고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게 바로 물입니다. 36번째, 물은 월경전의 통증과 폐경기의 열감을 완화시켜준다. 우리 월경할 때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폐경기가 되면은 막 후끈후끈 막 갱년기 왔다고도 하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한 잔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37번째, 물과 심장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출렁이게 함으로써 혈류의 침전을 막아준다. 혈류의 침전을 막아준다. 네, 나른한 캔디님 안녕하세요. 돌아다니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품이 아주 좋죠. 이 프렌즈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얼굴도 안 보이고 목소리만으로 할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38번째. 인체는 물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탈수가 일어나는 동안 물을 끌어올 수 없다. 우리가 먹는 물 소변으로 배출되죠. 땀으로 배출되죠. 물을 저장하지 않아요. 탈수가 일어나면 물을 어디서 끌어오지? 양수기가 없어요. 끌어올 양수기가. 아침부터 수면 전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내 몸에 물을 저장시켜주지 않아서 우리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물을 마셔야 돼요. 39번째. 탈수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조루와 성욕 상실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내가 조루증이 있다든가 성욕이 상실되어져 있다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성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한대요. 물이 부족하면. 그래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셔줘야 되겠죠. 40번째, 물을 마시려면 갈증 감각과 공복감이 구분된다. 내가 배가 고파서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물이 부족해서 마셔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배고파서 먹어야 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고프다 할 경우에 물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 진짜 배가 고픈 거고 물을 마셨는데 내가 갈증난 거였구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내가 배고파서 먹는 건지 아니면 목이 말라서 먹는 건지 구분하시고요. 41번째. 체중을 줄이는 데에는 물 이상의 방법이 없다. 시간을 맞춰서 물을 마시면 대단한 식이요법이 없어도 체중을 줄일 수 없다. 그러면 내가 1시간에 한 번씩 한 잔의 물을 마시기로 했다. 그럼 시간을 맞춰놓고 먹는 거죠. 체중을 줄이는데 물 이상의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얻은 힌트가 있는데 물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 다이어트 챌린지. 30분에 물 한 컵 마시기. 책에서 그렇다니까 한번 따라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 다이어트를 했는데 성공했다. 대박이죠. 여러분이 책을 낼 수도 있어요. 물 다이어트법. 물 다이어트로 뭐 3kg 빼기, 5kg 빼기 한 달 동안. 저도 건강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살이 더 이상 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1.5kg가 빠졌더라고요. 1.5kg가 빠졌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살 빠지면 원래 쭈글쭈글 하잖아요. 근데 더 예뻐졌대요. 신기하죠? 시간에 맞춰서 물을 마시면 식이요법이 없어도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제 아이디어 하나 드렸죠. 물 다이어트 해보세요. 물만 잘 먹어도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고픔을 느끼지만 사실상 단지 목이 마른 것일 뿐인 경우에 과식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파. 저녁에 뭐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막 뭐라도 갖다 먹죠. 그러지 말고 물 한 잔을 먹어보는 거예요. 물을 먹었는데 배고파. 물 먹으니까 괜찮네? 그러면 그게 목이 마른 거지 배고픈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목이 마르면 배고픈 줄 알고 막 뭘 과자나 뭐나 막 이런 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겠죠. 42번째. 탈수는 조직 간극의 독성 침전물을 가라앉히게 되는 원인이다. 탈수는 조직의 간극에 독성 침전물을 가라앉혀 준대요. 이 탈수가. 그러면 독성 침전물이 가라앉히지 않고 떠나려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되죠. 이것을 비유로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그럼 시냇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는 좁고 더럽고 부정물이 흘러갈 때도 있고 똥물이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근데 비가 막 와가지고 한번 슉 씻겨 내려갔어요. 시냇물 너무 깨끗해요. 보기도 잘 보이죠. 고여있던 물들이 쓰레기까지 그냥 다 떠내려갔어요. 얼마나 깨끗해.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몸속에 매일 먹을 거는 열심히 넣어주죠. 음식물 투척 잘하죠. 근데 음식물을 열심히 넣어주는데 남는 이 몸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쓰레기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려면 물을 마셔줘야 되는 거죠. 물을 마실 때는 오염되지 않은 소금, 산에서 나오는 소금, 바이탈 소금하고 반 티스푼하고 물하고 섞어서 먹어줘야겠죠. 천일염도 바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오염이 좀 심하죠. 바닷물이 이제 막 쓰레기니 뭐니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도 천일염이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이 가장 좋긴 하죠. 자, 물은요, 내가 임신 중에 입덧이 생기는 것을 줄여준다. 입덧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 임신부가 입덧이 심해요. 그러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세요. 물을 많이 마셔도 입덧이 줄어듭니다. 텐션 높은, 좋아요. 네, 사랑느낌님, 어서오세요. 제가 건강독서 모임을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6시에 하고 있는데, 건강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프렌즈에서 6시에, 아침 6시, 이프렌즈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거든요. 6시에 이거 건강독서 책을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건강독서 모임은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에 합니다. 자, 44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째. 물은 마음과 몸의 기능을 통합시켜줘요. 마음과 몸의 기능을 통합시켜준다. 그래서 그로 인해 목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이 증강이 됩니다. 45번째.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상실의 예방을 도와준다. 우리가 노화가 점점 일어나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기억력도 좋고 총명해요. 지혜롭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기억력이 없어져요.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서 놀다 오고 이러면 엄마 물 줘, 엄마 물! 이러는데 나이가 10대, 20대, 30대, 40대로 갈수록 물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안 좋다 하시는 분을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초에 꽃을 하나 심어 넣고 물을 주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하초가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어요. 우리의 몸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내 몸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알츠하이머병과 다발경화증,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치매 오죠?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많이 와요. 왜 올까요? 저는 이게 물 건강 책을 읽으면서 햄버거, 콜라, 사이다, 음료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물 대신에 우유를 먹든가 주스를 먹든가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모든 음료보다도 세상에서 공짜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값진 천연 영양제이면서 천연 보충제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6번째, 물은 카페인, 알코올, 일부 약물에 대한 충동 등의 충동을 물리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중독이 되죠. 알코올, 약물. 그러면 중독성이 있어서 마약도 한번 하면 계속 하잖아요. 그러한 충동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물입니다. 제가 매일 물을 마셔야 하는 46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여기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물을 먹어야 하는 4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궁금하면 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물을 먹어야? 저희 아버지가 당뇨세요. 당뇨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발가락이 잘려도 몰라요. 천연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못 고치는 이유는 뭐다?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도 계시는군요. 여기도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시는군요. 여기 모여서 뭐 하세요? 궁금합니다. 모여서 뭐 하세요? 따닥따닥 어떻게 이렇게 막 붙어 있네요. 꼭 무릎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물을 나는 잘 마시겠다 하시는 분들만 자기 몸을 사랑하는 뜻에서 하트 한번 날려주시겠습니까? 하트. 내 몸 내가 지키겠다 하시는 분. 하트. 네, 좋아요. 내 몸 지키고 싶으신 분.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 체내 수분의 주요 특성과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체내의 빈 공간을 채우는 주요 대량 요소예요. 물은 혈구 순환을 위한 수송 수단이라고 했죠. 물은 산소를 비롯해서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들의 용제입니다. 물은 세포의 고용 부분을 함께 붙여주는 접착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우리 세포는 75% 정도의 물이 인체 내에 있어야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뼈가 우리 몸의 기초 발판이잖아요. 동시에 금괴 보관소예요. 현금으로 금을 싸서 보관하듯이 우리 뼈는 금괴 보관소예요. 그런데 금괴 보관소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수가 일어나면 몸은 저축해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 뼈에서 이게 금고를 빼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골다공증이 오는 거죠.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탈수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물을 안 먹는데 물을 자주 마실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깨끗한 물을.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소금을
한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타서 먹어야 돼. 저희 엄마는 그 골다공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막 2번씩 뼈 주사를 맞는데 그래도 물을 안 먹어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뼈가 금괴 보관소인데 우리 몸에 물이 없으니까 이제 뼈에 있는 물까지 다 뽑아 쓴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래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어머 뼈가 다 비었는데요? 골이 다 비었어요. 골이 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뼈 속에 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넘어지면 이제 뼈가 바스락 나는 거죠. 물을 지금이라도 마셔야겠죠. 그러니까 뼈에 물이 없으니까 맨날 아프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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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 죽는 거죠, 뭐. 아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물이 피로회복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에너지 원천인 이 물의 장점은 아무리 많은 양이 남는다 해도 모두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물은 저장이 되지 않아요. 나 물 너무 많이 먹는데 물살 찌는 거 아니야? 물살 찌는 경우 없어요. 다 배출됩니다. 물은 세포 내의 비축고를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만들었죠. 그러면 세포의 독성 폐기물들을 가지고 몸 밖으로 나와요. 결코 체내에 저장되지 않아요. 충분히 마셔도 괜찮아요. 나 2리터 마시는데 1리터 마시는데 다 저장되는데 저장 안 돼요. 독성 폐기물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다 내보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탓에 탈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포는 자신의 준비 에너지를 빼내서 소모하게 되죠. 물 대신에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 생성에 더 의존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몸은 지방을 저장하고 단백질과 전분 보유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성분들을 분해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이게 물 치료의 핵심이다잖아요. 베맹 갤리지 박사님이 쓴 건데 의학 박사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37%의 미국인들이 심각한 과체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몸이 지속적인 탈수 위기관리 상태에 처해 있어요. 가수분해가 일어나죠. 가수분해는 물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가수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몸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물 자체를 먼저 가수분해해야 하거든요. 고형의 음식을 먹기에 앞서서 먼저 몸속에 물부터 공급을 해줘야 돼요. 밥을 먹기 전에 뭐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정수기도 잘 선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수기 잘못 선택하면 물에 미네랄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못 먹을 수가 있죠. 레드 대표님 맞죠? 잘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건강 어떻게 지켜야 돼요? 물이 만병통치라고 할 수도 있죠. 임신 초기에 입덧을 한다. 물을 먹어야겠죠. 태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기의 발달과 미래의 정상적인 행동을 위한 화학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 엄마의 영향과 책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아기의 발달에 영향이 있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엄마의 화학적 성질의 범위는 아기의 발달을 위한 국제형 원판인 셈이죠. 유아의 돌연사가 또 일어나죠. 잠자고 있던 아기가 참혹하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매년 7, 8천 명에 달하는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들이 수면 중에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한대요.
돌연사가 가장 잦은 원령이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근데 왜 그럴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우유를 토하고 그로 인해서 쇼크를 일으킨다고 해서 돌연사가 약이 되지는 않고 뭐 감염이나 감기가 돌연사를 유발하지도 않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돌연사에 이르는 것도 아니야. 유아 돌연사의 주요 원인은 사실상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적정 온도보다 더운 방 안에서 아기를 너무 두껍게 감싸서 재울 경우 탈수와 몸의 열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기의 새 기관지가 수축되기 때문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네요. 그리고 조제 우유나 유아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대요. 아기들이 마시는 조제 우유 있죠. 엄마의 모유가 최고이긴 하죠. 우유는 모유에 비해 훨씬 진하고 지방과 단백질도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유는 소가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젖을 먹어야지 소젖을 먹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는 얘기는 얘가 위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유를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담, 소화를 못 시켜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젖먹이 아이한테 농축된 우유를 먹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수분 조절도 나옵니다. 성장 중인 어린이의 몸은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죠. 물이 없다면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물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거죠.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성장도 잘해요. 그리고 천식이나 알레르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75%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세포의 확장과 분열 과정에서 엄청난 물을 써요. 그래서 75%의 물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물을 그 자체 그대로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른 음료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뭐 줘야지 우유 먹어, 콜라 먹어, 주스 먹어. 이러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민첩하고 생기가 가득 차야 할 10대 청소년들이 옆에는 탄산음료 깡통이 놓인 채 수업 중에 머리를 책상에 맞대고 잠들어 있다. 그것은 몸속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몸이 언제나 완전한 수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섭취를 늘려줘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겠죠. 그런데 유색의 제조 음료들에 중독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근데 그 역할을 부모가 안 해줄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18세에서 25세) 정도까지는 키와 체격이 완성되는 시기예요. 갈증 감각과 그 감각을 채워주는 반응에 의해 수분 섭취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끔 해줘야겠죠.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은 내 몸이 벌써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넣어줘야 돼요. 갈증 감각. 내가 갈증이 나는데 이것을 배고픔을 잘못 인식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목이 마른 건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탈수로 인해서 어떠한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지 깨달을 때 내가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지금 뭐 아이 설마 물이 그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탈수에 의한 손상은요, 체내의 단백질과 효소가
서서히 그러나 점증적으로 효능을 잃게 되면서 자리를 잡게 돼요. 탈수 구역 내에 개별 세포들이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마침내 세포 기능이 영구히 소실되기에 이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분 소실의 66%는 세포에서 일어나요. 26%는 세포들 사이의 액체로부터, 88%는 혈액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만성 탈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명한 내과 의사 벨맨 갤리지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년 넘게 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변했잖아요. 그동안 임상실험을 했고 의학 연구를 토대로 결론이 나온 거죠. 이러한 연구 결과 물과 소금의 섭취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갈증을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이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책을 낭독해 드렸어요. 여러분의 건강 지키시고요. 저는 건강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6시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17강, 12강 찾아서 오시면 되겠고요. 매주 화요일 날 6시에, 저녁 6시에 미덕을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성인도 이뉩를 마셔야겠어요. 성인도 먹으면 좋겠지만 비싸요. 이거 모유 엄청 비싸요. 네, 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들 다른 일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좀 했잖아요. 그쵸?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구석 젤라비님, 네, 감사합니다. 해피님, 파라몽미님, 매낭님, 내일 현충일이님, 마스터 구십님, 대만에서 넬리스님, 바다의 부캐님, 흔한 여포님, 나른한 캔디님, 사랑 느낌님, 어린 왕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스스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8시에 10시1강, 10시2강에서 낭독을 1년 동안 해온 김희진 강사님의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낭독을 해야 하는지, 왜 소리내어서 말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 네, 감사합니다.